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뿐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독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특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괴짜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할아버지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 회원하고는 데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댄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데이트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그녀에게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물었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 그러니까 그녀가 답했죠. 내일이요. 되게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괴짜 같은 그런 생각과 괴짜 같은 삶과 괴짜 같은 연애를 한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일론도 역시 그런 모습을 많이 면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의 스페이스X를, 지금의 테슬라를, 또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장본인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세계 경제를 놓고 보고 독일 경제를 놓고 보고 또 우리 경제를 좀 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해줘요. 독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IMF의 전망입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하면 대표적인 제조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구조, 그 경제 구조는 제조 강국답게 수출하는 국가인 거예요. 근데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어렵죠. 또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 강국이니까 각종 소재, 자원, 에너지를 수입해다 써야 되죠. 어디로부터 수입할까? 러시아로부터. 근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2022년부터. 그것에 따른 부메랑을 맞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뿐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요? 아시아 국가들은요? 일본은요? 멀쩡하잖아요. 오히려 최대 호황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자원을 의존하는 더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독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이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위 1%, 2%, 3% 상위 1, 2, 3위 기업이 아니에요. 1위가 테슬라예요. 전기차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BYD고요. 3위가 상하이 자동차예요. 4위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강국이 과거에는 그 상당한 시장을 점유했으나 전기차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에 늦게 대응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론 같은 사람이 어쩌면 비장한, 어쩌면 괴짜 같은, 어쩌면 엉뚱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신산업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좀 필요한 것은 앞에 독일 사례도 제가 들어드렸었습니다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존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본의 모습, 독일의 모습이 좀 그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략 한 18,000개, 15,000에서 18,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봐도 내연기관차에서 2, 3만 개, 전기차에서 최대 한 18,000개,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내연기관차에서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근데 전기차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엔진이고요. 엔진과 함께 그 구동에 기여하는 여러 부품들이 다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럼 예를 들면 만여 개의 부품이 사라지는 미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만여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리더일수록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 것이고 그 변화에 나는 민첩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오늘 내일의 걱정은 상대적으로 조직 구성원한테 맡기는 겁니다. 리더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조직 구성원은 오늘 내일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정작 오늘 내일을 다투다 보니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인재가 필요하고, 달라진 산업 패러다임, 제가 자동차 산업만 예를 들은 건데 자동차 산업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이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적 변화 속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또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경영 전략을 꾀할까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추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이 있으나 끝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거의 그 마무리되는 그 영역인데, 여기서 그 소 챕터 제목이 결점으로 주조된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워낙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괴팍하고 특이하고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또라이라는 표현도 듣고 이렇게 결점이 많은데, 이분은 결점으로 주조된 성공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점이 굉장히 많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결점이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를 포함한 결점이 많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결점으로 주조됐지만 완성체적인 그런 인물로 성장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본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심지어 이 저자 월터 아이작슨, 이 인물이 스티브 잡스 책 그 전기를 쓴 작가로도 유명하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거장들의, 역사적인 거장들의 전기를 썼던 작가답게 일론 머스크로부터 2년 동안 그냥 다 따라다녀도 된다 라는 허락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소위 가족들, 뭐 전 와이프까지, 전 직장 경쟁자거나 사이가 안 좋은 전 직장 동료까지 한 200여 명을 다 만나면서 이 일론에 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데 일론으로부터 이 다 쓴 이 책을 검토받지 않았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책이 쓰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드렸던 추천문을 일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영자라기보다 모험가에 가깝다. 그가 뛰어들면 산업 지형이 변한다. 일론 머스크는 일반적인 사업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톡톡 튀고 가슴 설레는 영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리는 혁신적인 천재임은 틀림없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제가 일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제 소감이죠. 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돈이란 그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매일 그의 트위터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 전 세계인이 그의 행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생각 속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각을 전개한다. 본서는 그의 생각을 녹아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그래서 꿈이 뭡니까? 하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초인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꿈은 엑시트하는 거예요. 가치를 키우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역동성이 부여될까 하는 의심도 들고 안타까움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엑시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고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제2의 삼성이 그죠? 제2의 초인류 기업이 등장하고 우리는 역동성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페이팔에 도전했죠. 거기서 번 돈을 역시 테슬라에 도전을 했죠. 또 거기서 번 돈을 스페이스 X에 도전을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전했죠. 옛 트위터죠. 에 도전했죠. 끊임없이 번 돈을 다음 사업에 투자하고 번 돈을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모험가적인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계속 그려왔던 미래를 실현시키는데 이렇게 온 열정을 쏟아붓는 일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